안녕하세요, 엣지입니다. 오늘은 정말 괜찮은 파킹 통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토스뱅킹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 통장으로 갈아타시기를 적극 추천드려요. 별도의 까다로운 조건 없이 연 3.2%나 이자를 주거든요. 바로 페퍼저축은행의 파킹 통장인데요. 5천만 원까지 연 3.2%를, 5천을 초과하면 1%를 줍니다. 당연히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여러분이 페퍼저축은행을 못 믿어도 이 은행이 부도가 난다고 해도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는 되찾을 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게다가 이체 수수료도 무료예요. 세상 그 500원이 아깝잖아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전국 GS 편의점에서 자동화 기기에서 현금 인출을 할 때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해요. 이자는 매분기 마지막 세 번째 일요일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네이버페이 행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10,000원을 꼭 챙겨서 계좌 개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페이, 혜택, 보험 금융행 하면 이 화면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맡겼을 때 얼마 이자를 주는지 계산해 볼까요? 짜잔! 네, 이 공식대로 해서 세후 이자를 실질적으로 받는 이자를 계산해 보면 하루에 3,708원이나 주네요. 매일 아메리카노 한 잔을 공짜로 받는 셈이죠. 그럼 30일 한 달 이자는 11만 1254원이고 1년 이자는 135만 3,600원이에요. 그럼 토스와 비교해 볼까요? 토스는 연 2%죠. 똑같이 5천만 원을 맡겼다면 연 84만 6천 원이니까 페퍼저축은행의 파킹 통장이 무려 50만 원이나 더 이자를 주는 거예요. 저랑 남편 역시 둘 다 각각 5천만 원씩 꽉 채워서 이체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최근 저희 부부가 내린 큰 결정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무리 파킹 통장 이자가 높다 해도 대출 이자보다는 낮은 거 아시죠? 왜 대출을 안 갚고 파킹 통장에 두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또 대출을 상환해 버릴까 아니면 투자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냥 파킹 통장에 넣어둘까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명확한 결정 기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기준은 실질 이자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입니다. 실질 이자란 내가 내고 있는 이자와 내가 파킹 통장에서 받고 있는 이자의 차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집을 예시로 쉽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부부가 3억 정도 대출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는 신용대출, 퇴직금담보대출, 청약담보대출 등 이자만 부담하는 대출을 실제로 받고 있고 대출 이율을 살펴보니 각각 4.12%, 4.5%, 4.8%, 3.99%, 3.5%였어요. 평균을 내면 4.182%더라고요. 그러면 3억의 4.182%로 해서 1년 동안 내는 총 대출 이자가 1,254만 원이에요. 금리는 더 오를 거니까 그냥 6%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연 이자가 1년에 1,800만 원이 되죠. 자, 이 대출 이자를 5년간 낸다면 1,800만 원 곱하기 5 해서 9천만 원이 되겠죠? 대출 이자만 오를까요? 그동안 파킹 통장 이율도 조금은 더 오르겠죠. 하지만 작은 계획은 보수적으로 잡을수록 좋기 때문에 그냥 지금 그대로인 3.2%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목돈이 있어도 3억까지는 당연히 없겠죠.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요. 그래서 1억 6천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남편 5천만 원, 저 5천만 원, 총 1억 원을 3.2%로 맡기면 연 270만 원 정도를 받아요. 하이하나 저축은행에서는 3천만 원까지 2.5%를 주니까 각각 맡겼을 때 원금 6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 연 127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아까 페퍼랑 하이하나랑 합치면 연 400만 원 정도의 파킹 통장 이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5년 동안 받는 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앞으로 근로소득이 있을 테니까 사실은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없는 걸로 할게요. 그럼 대출 이자가 5년간 9천만 원이고 내가 받는 파킹 통장 이자가 2천만 원이면 그 차액이 7천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년간 7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대출을 갚지 않고 파킹 통장에 넣어 놓는 게 현명한 거죠. 요즘은 현금 가진 사람이 위너라고 하잖아요. 주식도 거품이 많이 빠졌고 부동산 가격도 새 아파트가 막 30% 가까이 하락한 막 광역시도 엄청 많아요. 이 겨울 같은 시기가 5년 내내 갈까요? 5년 내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전처럼 금리가 10%, 11%, 12%막 이렇게도 갈 텐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2년 안에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7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5년 안에만 낸다면 우리가 대출을 이용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책 3권만 꼼꼼히 읽고 임장만 꾸준히 다녀도요, 그 정도 수익은 다 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월 이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대출을 이용해서 낼 수 있는 수익이 더 많다면 겁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는 금리 이렇게 오르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대출을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남편이 상환하면 그만큼 다시 빌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이게 두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제 위기에 자산이 폭락하는 기회가 왔을 때 지금 확실히 싸다라는 주식을 발견하거나 부동산을 찾았을 때 바로 현금 조달이 가능해야 하는데 금방 다시 빌릴 수 있는 대출이면 몰라도 지금 갚아버리면 DSR이나 DTI나 하면서 내 소득과 비교해서 이만큼은 다시 못 빌려준다 라고 할 확률이 높은 대출도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받고 있는 대출 중에 신용대출 금리가 가장 높아요. 2%대로 빌린 게 지금은 4% 중후반이니까요. 하지만 다른 대출은 금방 다시 빌릴 수 있는 담보대출들이고 신용대출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부는 절대 갚을 생각이 없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갚을 거예요. 어차피 뭐 무직이면 갚으라고 연락 오겠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투자 실력과 돈그릇, 현금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평범한 사람은 지금의 현실만을 보고 부자가 될 사람들은 미래에 가서 현재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월 이자 사실 아깝죠. 너무너무 아까운데 바로 대출을 갚아 나가기보다는 최소 5년 이상을 잡고 내가 내는 실질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대출인지까지를 고려하고 나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각자의 상황에서 최고의 선택을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